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반려식물 키우기와 나도 식물집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할 장인태입니다. 여러분은 반려식물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다고요? 그럼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반려동물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반려동물은 사람이 키우면서 정서적인 교감과 또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면서 친구나 또 가족과 같은 그런 사이로 지내는 게 반려동물이라 그러죠. 저도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워봤는데 정말 몇 년이 지나니까 가족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식물을 조금 더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반려식물도 이렇게 동물과 같은 개념이에요. 식물을 키우면서 식물에 물을 주고 말을 걸고 또 꽃이 피었을 때 기뻐하고 잎이 나왔을 때 신기해하고 이렇게 식물도 사람과 함께 교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좋아해주면 더 좋아하고 또 사람이 싫어서 물도 안 주고 그러면 식물도 또 안 좋아하고 이런 정서적인 면을 같이 나눌 수도 있어요. 자, 반려식물이라는 것도 결국은 동물처럼 친구처럼 정서적인 교감과 위안을 얻는 식물을 뜻하는 신조어예요. 이 식물들, 그림에 나오는 식물들은 제가 기르고 있는 식물들이랍니다. 제 방에는 이렇게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반려식물들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줄까요? 반려식물들은 장식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아름답게 하죠. 또 식물들을 이렇게 쫙 늘어나 보세요. 그러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구분이 돼서 어떤 건축물을 놓은 것 같은 건축적인 기능도 있어요. 또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심리적인 기능도 있고 정신치료 기능도 있어요. 반려식물을 쫙 어떤 공간에 밖으로 둘러놓으면 광장 기능도 할 수 있어요. 환경적인 기능에는 공기 정화를 해요. 습도 조절도 하고요. 산소 공급도 해요. 공기 정화하는 거는 조금 이따 알아보고, 공중 습도 조절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뿌리로 물을 쭉 올려서 잎으로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겨울에 가습기를 쓰시나요? 가습기에서 나오는 물, 그거 보이죠? 연기같이. 그런데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습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다시 벽이나 바닥, 옷 같은 데 가서 붙었다가 다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습도가 되었을 때 사람에게 필요한 그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물에서 이렇게 증발하는 물 혹시 눈으로 보신 분 계신가요? 식물은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세미하게 물을 밖으로 배출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물이 우리 환경에, 우리 피부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우리에게 내보내주죠. 네, 이렇게 우리 사는 환경을 아주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게 식물이에요. 심리적인 기능에는 또 스트레스 해소, 피로 회복, 심신 안정, 긴장 완화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 환경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미세먼지가 참 문제예요. 여러분, 감염병이 없었을 때도 마스크를 끼고 다니신 적이 많이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스크를 끼고 다니셨나요? 네,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셨죠. 미세먼지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요. 뇌졸중, 치매, 편두통 등 뇌혈관 질환과 염증, 가려움증, 또 비염, 아토피, 여드름
천식, 부정맥 이런 여러 가지 신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세먼지보다는 초미세먼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있어요. 초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미세먼지를 말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각 학교와 공공시설에 이런 공기정화기를 많이 배치시켜 줬어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오는 어느 날 교실 문을 다 닫고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1시간을 보통 40분 수업을 해요, 초등학교는. 근데 수업 시작 전에 이산화탄소가 572 ppm이었는데 40분 후에 1746으로 3배가 올라간 거예요. 공기정화기는 초미세먼지는 걸러내지 못해요. 그러면 무엇이 초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식물이에요. 식물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한번 볼게요. 잎 표면이 식물은 대부분 반질반질하죠. 거기를 왁스층이라 그러는데 왁스층과 뒷면 털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가끔 한 번씩 샤워를 시켜주거나 닦아내면 돼요. 두 번째는 잎 뒤에 보면은 기공이라는 게 있어요. 구멍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기공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곳이잖아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때에 주변에 있던 초미세먼지가 같이 흡수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식물에서는 음이온이 나와요. 그 음이온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붙으면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면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라, 툴루엔, 자일렌,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잎을 통해서 식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잎에서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은 60%예요. 나머지 40%는 흙에서 흡수해요. 흙 속에는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미생물들이 흙에 들어오는 그 초미세먼지 또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분해해서 식물의 영양제로 공급을 해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반려식물이 심리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식물은 머리를 맑게 하며 일과 공부에 집중력을 높여서 능률을 증가시켜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을 하려거든 책상 위에 식물을 올려놓아라. 그거 정말 맞는 말일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올려놔 보세요. 식물은 피로 회복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게 하고 심리적인 긴장감을 완화시켜서 안정감을 가지게 합니다.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완화해요. 컴퓨터 작업 시 눈의 피로를 완화시켜 주기도 하죠. 저도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할 경우에는 모니터의 한쪽 옆에는 꽃식물을 놓고 한쪽 옆에는 녹색 식물을 놓고 작업을 하면은 훨씬 눈이 덜 피곤하고요. 또 어깨 결림도 훨씬 덜한 것 같아요. 식물을 둘 때 녹색 식물과 꽃식물을 함께 두면은 다양한 효과가 상승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은 왜 실내에서 식물 키우는 것을 꺼려 하시죠? 식물을 잘 관리할 줄 모르고 집에 식물을 두기만 하면 죽는다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식물을 실내에 두면 낮에는 좋지만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서 몸에 해롭잖아요. 그런데 밤에 이산화탄소 아주 조금밖에 발생 안 해요. 또 물을 주면 물구멍에 물이 빠져나와서 지저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제가 놓고 싶은 자리에 못 놔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저는요 물을 언제 줄지 몰라서요.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줘서 죽이고 어떤 때는 안 줘서 죽여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럼 식물을 쉽게 간편하게 깨끗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그 방법은 뭐냐면요. 수경재배 방법이에요. 자, 그림에 보이시죠? 유럽 쪽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식물들을 많이 기르고 있어요. 물구멍이 없는 투명한 유리에다가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아, 그러면 뿌리에 물을 주면 뿌리에서는 산소를 흡수해야 되는데 산소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다공성 배지, 그러니까 공기구멍이 많은 하이드로볼이나 화산석, 난석, 숯 등 이런 것들로 이 배지를 해서 식물이 넘어지지 않게 지지를 해주면 이 속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요. 그리고 투명 용기를 사용하면 물이 어디까지 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물 주기가 아주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투명 용기를 사용하면 물 수위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물 줄 때 물을 꽉 채워주면 어때요?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나요? 숨을 못 쉬겠죠? 원래 물 속에 산소가 조금 있어요. 그 산소만 먹으면 다시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물이 가만히 있으니까 산소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을 줄 때는 뿌리의 3분의 2나 4분의 3? 이 정도만 채워주시면 위에 나머지 뿌리들이 숨을 쉬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어요. 흐르지 않는 물이 햇볕을 받으면 어떻게 되든가요? 녹조라는 게 끼죠. 초록색 이끼 같은 게 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가끔 그릇을 닦아주면 되고요. 만약에 그것도 하기 싫으면 커버를 사용할 수 있어요. 햇볕이 뿌리 쪽에 닿지 않게. 그럼 수경재배 화분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포트에서 식물을 빼낸 다음에 나무젓갈이나 핀셋 같은 걸로 뿌리를 다치지 않게 흙을 살살 털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뿌리에 묻은 흙을 여러 번 깨끗이 씻어주셔야 돼요. 그 식물 뿌리에 흙이 남아있으면 미생물이 발생해서 물이 혼탁해져요. 그러면 산소가 더 없어지죠. 그러니까 식물이 뿌리가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용기에 화산석, 이런 다공성 배지를 조금 넣고 위에 식물을 올리세요. 그 다음에 뿌리와 줄기, 거기까지 화산석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식물을 세워 놓는답니다. 물은 뿌리에 어디까지 오라고 그랬죠? 뿌리에 3분의 2나 4분의 3 정도까지만 물을 부어주면 되겠어요. 시판하고 있는 식물 영양제가 있어요. 마트에 가면 이런 영양제 혹시 보셨나요? 원래 이 영양제는 투명으로 나와야 되는데 영양가 있게 보이기 위해서 노란 거나 초록 물감을 조금 넣었어요. 이 영양제는 원액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30배 정도만 타서 주면 돼요. 만약에 영양이 없다면은 식물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비실비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 영양제를 넣어주면은 훨씬 식물이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잠깐 돌아가서요. 자, 물 얘기가 나왔는데요. 물을 3분의 2까지만 주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런 질문도 하시죠. 그 다음에 물이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줘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화산석 안에는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축축해 있겠죠? 물이 3분의 1 정도 왔을 때, 아니면 다 말라도 사실은 죽지는 않지만 그래도 3분의 1 정도 왔을 때 처음에 우리가 3분의 2 정도 오게 채워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행 갈 때 물을 한번 채워 놓으면은 오래 가면은 한 달도 갈 때도 있어요. 겨울에는. 여름에는 일주일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수경으로 이렇게 식물을 키우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귀찮지 않고 나에게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기쁨을 주고, 그래서 우리 반려식물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책상 옆에 놓고 길러보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식물이 주는 유익을
많이 한번 누려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반려식물 키우기 수경재배 화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식물은 몬스테라로 준비했습니다. 몬스테라는 정글 숲속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자, 몬스테라는 이렇게 잎이 이렇게 나는데요. 지금 둘레 5개가 나와 있는데 다음에 날 잎은 찢어진 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모양이 예쁠 거예요. 그 다음에 흙을 나무 막대기 하나 준비했고요. 폴라이트라고 하는데 화산석의 일종이에요. 공기구멍이 많이 있고 가벼운 돌입니다. 요거는 맷반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맷반석은 물을 정화할 때 써요. 그래서 우리 맨 밑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판매하는 식물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리 화병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포트에서 이 화분을 꺼내겠습니다. 포트를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은 흙과 화분이 분리되면서 꺼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꺼내면 이렇게 생겼어요. 뿌리가 꽉 차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흙을 털어내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흙을 이렇게 뿌리가 없는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털고요. 자, 뿌리가 있는 부분 손으로 털면은 뿌리가 너무 많이 끊어질 것 같은 부분은 이렇게 이런 나무 젓가락이나 핀셋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털어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흙을 털은 식물을 이렇게 물에서 씻으셔야 돼요. 이렇게 대부분 이 식물 뿌리에 있는 이물질들은 다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물질들이 있으면 유해균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뿌리가 나중에 덥고 이렇게 이런 이물질들이 있으면 뿌리가 썩을 염려가 있어요. 만약에 다 못 털어내셨다면 물을 처음에 몇 번 좀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에 또 한 번 이렇게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이렇게 좀 씻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식물을 다 뿌리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러면 이 맷반석을 먼저 넣을게요. 맷반석은 물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맷반석을 넣고 그다음에 이 화산석을 조금만 이렇게 깔아줄 거예요. 조금 깔고 이렇게 식물을 뿌리채로 이렇게 넣을 건데요. 누르지 마시고 그냥 식물이 뜨는 대로 이렇게 넣을 거예요. 가장 예쁘게 심는 방법은 이게 너무 이렇게 위로 올라와도 이게 나중에 넘어질 수 있고 하니까 이 뿌리 근건부가 유리하게 안으로 조금 더 한 2-3cm 내려가면은 훨씬 더 예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한 손으로 식물을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화산석을 더 넣어서 식물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화산석을 채울 거예요. 여기를 화산석을 어느 정도 채우면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쓰지요. 이렇게 식물을 심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줄 텐데요. 일반 맹물을 그냥 수돗물을 받아놨다가 1-2시간 후에 부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금방 부어준다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물을 계속 부어주다 보면은 이 식물에 영양이 부족해서 대가 약해지고 잎도 약해집니다. 뿌리도 약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식물 영양제가 있어요. 얘를 좀 같이 섞어줄 거예요.
물을 줄 때마다 해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몇 번 물 줄 때 한 번씩 해주면은 이 식물이 영양이 충분해서 튼튼하게 자랄 거예요. 이 한 병은 60ml 정도 되거든요. 30배 정도의 물을 더 섞으면 돼요. 자, 저는 지금 400ml의 물을 떠놨어요. 여기에 400ml 떠났으니까 적당히 이쪽으로 한 5번 정도 나눠 쓸 정도로 이렇게 좀 넣어 볼게요. 이 부분을 잘 이렇게 흔들어서 부어주면 되는데요. 원래 식물 영양제는 투명색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업적으로 영양가 있어 보이라고 이렇게 녹색이나 노란색으로 해놓는데 물도 약간 그린색이 나네요. 자, 그럼 물을 제가 지금 여기 저는 지금 4분의 3까지 채워줬어요. 이렇게 뿌리가 다 물에 잠길 정도가 아니고 4분의 3, 3분의 2 이 정도만 채워주시면 돼요. 나머지 위에 있는 보이는 물속에 잠기지 않은 뿌리가 숨을 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 줄 때는 이 식물이 물을 거의 다 먹고 한 3분의 1쯤 물이 남아 있을 때 다시 이 정도 물을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몬스테라 수경재배 여러분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참 예쁘죠? 네, 감사합니다.